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발바닥 자국에 피가 보이고 아버지가 낯선 남자들이랑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있은 다음부터 저희 집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러 귀한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임형재라고 하고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 컨설트, 브랜드 인큐베이팅,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정말로 너무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뭔가 아는 거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뭐 내 지식을 뽐내고 이제 그럴 만한 사람은 못 됩니다. 학창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적응을 잘 못해서 결석이 굉장히 잦았고요. 시험조차 뭐 중간고사, 모의고사 아예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적은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머리도 안 좋았습니다. 한 학년에 600명 있었는데 제가 580등 했던 것 같고요. 제 뒤로 20명은 저희 고등학교 특기생, 씨름부 20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580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제가 있는 이유는 정말로 평범했던 제가 어떠한 계기로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됐는데 그 한 가지 계기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IMF 외환위기 때 가정이 많이 몰락했습니다. 가운데 웃고 있는 게 이제 저고요. IMF 전만 해도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단란한 가족들. 저는 누님이 한 분 있고요. 그리고 동생이 있고, 그리고 제가 둘째 장남입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우당탕탕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루를 나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낯선 남자들이랑 다투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니까 더 크게 느껴졌는데 바닥을 보니까 커다란 화분들이 깨져 있고 또 발바닥 자국에 이 피가 보이고 그날이 있은 다음부터 저희 집은, 저의 환경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한 1년, 2년 동안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신데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우리 집이 곧 이사를 가나? 이제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거예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 앞에 저희 골목이 있는데 골목에 익숙한 기물 집기들이 보이는 겁니다. 제 책상, 옷, TV 할 것 없이 골목 앞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슈퍼마켓 같은 데 있는 그런 비닐봉지나 박스들을 가지고서 주섬주섬 가전제품들을 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집으로 빨리 올라가 보니까 열쇠고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새 걸로. 근데 이제 개구멍이라고 하죠. 보통 열쇠 없이도 들어가는 이런 창문으로 통해서 들어가니까 짐들은 다 빠져 있었고 문 고리는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쫓겨났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좀 우울했던, 세상을 좀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던 그런 학창 시절에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행정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 중에 앞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저를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다짜고짜 엎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 배를 발로 차면서 왜 등록금 내지 않느냐, 왜 학교 오느냐. 이 기억은 저를 더 마음이 차갑고 또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기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다른 반 학우랑 사소한 시비로 주먹 다짐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그 친구는 이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회장이었고 제가 교무실로 불려가서 이제 먼저 잘못을 한 그런 당사자가 돼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을 했지만 같이 이제 이렇게 싸움을 벌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들께 교무실에서 많이 혼나고 머리도 맞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학생 부장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 자리 가서 무릎 꿇고 있어.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담임 선생님 자리 가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네가 여기 왜 이러고 있어? 당장 일어나!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 윤리를 담당하시던 저희 담임 선생님이신 김영선 선생님이셨고요. 그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저의 잘못과 그런 것들을 감정이 아닌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뭐가 잘못됐고 잘됐고를 설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전 한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무분별한 질책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반면 상대를 존중하며 반성하게 만드는 사려 깊은 질책은 내면을 변화시키는 강한 울림이 있습니다. 같은 질책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선생님이시고요. 저는 이 회사의 대표이자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 이 당시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기억, 거기서 깨달은 그 리더십을 내면화해서 아직도 잘 활용하고 있고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론과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짧은 기억, 이것이 제가 회사를 운영하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살 때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도 원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학창시절에 그런 친구들 있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나오고 머리도 안 좋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다니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누워 있는데 너무 심심하니까 눈에 책 한 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책은 제가 어렸을 때 우연하게 갔던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줬던 작은 시집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용혜원 목사님이셨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는데 그 당시에는 유명한 시인은 아니셨습니다. 저는 그 시집을 보면서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감정들이 전부가 아니고 제 내면이 조금 더 커져가는 느낌, 그리고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느낌, 더 오래 산 것 같은 느낌을 이때 처음 느꼈습니다. 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도전 정신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도전이 없고 회피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바꾸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던 제가 저 시집을 읽고 나서 한 번 나도 도전이란 걸 해봐야 되겠다. 좋아, 나도 대학을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구단도 가물가물했던 제가 과연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래도 안 하고 후회하지 말고 떨어지더라도 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때 수능을 7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서 고시천 그 중앙학원 예체능반을 들어가서 12만 원짜리 그 한 평도 안 되는, 누우면 끝나는 고시원이죠. 혹시 그런 데서 생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한양대학교 분들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들 엘리트셔가지고 이제 누우면 책상 위에다가 의자 올려놓고 이렇게 그대로 눕고 그대로 일어나는 이런 데서 7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도 괜찮은 점수를 나왔는데 내신이 너무 안 좋아서 어찌됐든 지방 전문대를 갔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도전이 됐어요. 접니다. 사실 전문대 2년 나왔다고 해서 뭔가 내 삶이 싹 바뀔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안의 생활도 녹록지 않고 저부터도 이제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해서 택한 게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장교로 지원을 해서 입대를 하게 됐고, 이 모습은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시절의 모습입니다. 이때가 저 19년 전인데 지금이 더 젊은 것 같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자, 이 군대 생활을 이렇게 잘 하다가 32살에 이 전역 지원서를 내고 전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뭔가 크게 내가 갈 수 없는 영역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군인의 삶도 명예롭고 좋고 한 삶이지만 제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더 큰 도전을 해보기 위해 과감하게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고 좋은 인맥도 없고 뭐 흙수저인 제가
32살에 사회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이 나온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 형제야, 사회가 얼마나 힘든데 거기 편하게 있지. 너 지금 그것도 잘 된 거야. 장교야. 야, 앞으로 뭐 하면서 살라고. 당연히 들리는 말은 이런 말이었고요. 저희 부모님마저도 이제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고생 없이 후회하지 말고 차라리 한번 해보고 안 되더라도 그때 후회하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었고, 그렇게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회에 나왔는데 32살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인맥도 없고 대부분이 이제 보험 영업 그리고 부동산 영업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제가 추구한 삶과 달랐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를 고용해 줄 것도 없으니 지금 아니면 책을 읽을 시간이 아예 없겠다라는 생각에 도서관, 구립도서관입니다. 거기에 가서 1년 동안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읽었고요. 뭐 인문학, 자기계발, 경영, 뭐 브랜딩, 뭐 회계 등등 다양한 책을 봤고 그렇게 1년 동안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봤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연하게 어떤 날 3권의 책을 연속적으로 봤는데요. 그 책이 하나는 우노 다카시의 장사의 신이라는 책,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가 다 알죠. 백종원 대표의 작은 식당, 유니타스 브랜드라는 회사의 브랜딩 관련 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제가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돼 있는 것 같은 너무 선명한 상상을 하게 됐고 이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외식업 F&B 회사, 백종원 대표 이런 것들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32살, 이제 33살에 아무 인맥도 학벌도 없는 제가 나 프랜차이즈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면 따라오는 말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진 않고요. 거의 제 마음속에만 묵혀두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떻게 그게 돼야 될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계속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상이 단순한 착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도서관에서 1년 정도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게 영업입니다. 물론 저를 고용해 주는 데도 없었지만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영업에 대한 거절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레이 크록, 많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젊었을 때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겪은 걸 저도 알고 영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작정 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제가 전광판 LED 아시죠? 가게들 보면 LED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다 누군가 영업꾼이 영업을 해서 다 단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돌빵 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여기 달면 좋을 것 같은데 나가 꺼져 이런 영업 아시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준비를 하고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막 좋은 멘트를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어깨에 힘을 빡 주고 가게에 들어가는 거랑 성과랑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굉장히 단순한 이치인 건데 성과는 문을 두드린 횟수에 비례하다는 것을 그 당시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광판 영업 1등을 했었는데요. 저의 방법은 노하우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어깨에 힘 빼고 무조건 많은 가게에 웃는 미소로 들어가서 제 이야기를 활력 넘치게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장 많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가장 성과가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업이라는 안 좋은 시장에서도 계속하면 경쟁력이 생긴다.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금방 떠납니다. 이게 힘들구나, 안 되네, 쪽팔리네. 두 번째, 양이 곧 질입니다. 뭔가를 많이 계획하고 뭔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 된 다음에 뭔가 하리라. 그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시작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피드백, 조정, 다시 실행. 그 법칙을 이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졸업을 하시고 사회에 나가시고 혹은 사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실 건데 정해진 때를 스스로 정하고 그 때가 되면 생각을 멈추고 반드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오직 실행하고
조정하고 다시 실행하는 것만이 온전한 결과를 냅니다. 완전한 상태, 완전한 조건, 완전한 건 없습니다. 영업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F&B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주방에 막내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때 나이가 33, 34쯤 됐는데요. 이때 저를 고용해주는 가게가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주방 막내라 하면 보통 22, 많아도 24, 27인데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제 사수, 이런 역할을 한 분들이 거의 20살 중후반이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낍니다. 나이도 많은데 적은 급여를 주길 수도 없고요. 해서 저를 고용해 주는 데가 없었는데 우연찮게 이 화곡동에 유명한 이자카야가 있는데 제가 찾아가서 만약에 부담을 느끼거나 제가 역할을 못하면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13시간 정도 일을 했고요. 오후부터 새벽 4시까지, 그리고 급여는 170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 제가 새벽 4시에 그 일이 끝나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첫 차가 5시 초반에 옵니다. 그러면 4시부터 5시까지 그 새벽에 시간이 남는데 그때 정류장 앞에 맥도널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값싼 햄버거를 시켜서 1시간 동안 햄버거를 먹으면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의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는 그 어디서도 전화도 오지 않고 그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고 길거리는 정말 고요합니다. 그럴 때 저 스스로와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거는 하루에 짧게라도 내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자. 외부가 아니고 이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상급자가 아니고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반드시 갖자라고 하고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